넘어가는 것까진 좋아요. 대부분 이제 문을 개방하고 일을 하시잖아요. 떨어져서 장비에 압사당하거나 또 제하도를 줘요. 결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0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돈은 없고. 자, 눈앞이 깜깜했죠. 진짜 그때는. 진짜. 눈앞이 깜깜해서 막 어찌 해야 될 바를 몰랐어요. 진짜 막 일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빨리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든 일을 해야 되겠다. 제가 친구들한테 항상 그래요. 저는 꿈을 이루고 산다고. 근데 이제 어렸을 때 꿈을 이뤘잖아요. 그럼 이제 성인이 돼서 꿈을 이제 이 일을 하시면서 위험할 때도 있죠. 많죠. 아무래도 건설 현장이다 보니까 제일 위험한 거는 무너지는 거. 내가 땅을 파고 있는데 같이 무너지는 경우. 네, 팠던 자리를 내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산 같은 데는 절토면이 있는데 절토면이 무너진다거나 철거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무너지는 거. 제일 위험한 게 그거고, 잘못 무너지면 일단은 내가 압사당하는 경우도 있고 차가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고. 아, 그래요? 제일 많은 사고는 차가 넘어가는 거예요? 차가 넘어가는 거. 차가 넘어가는 건 왜 넘어가는 거예요? 본인 실수가 한 80% 90% 되죠. 포크레인은 자리를 잘못 잡아서 넘어가요. 내가 일할 자리를 항상 평평하게 아니면은 좀 원만하게 준비를 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약간 끼우뚱한 상태에서 흙을 이렇게 바가지로 떠서 돌렸어요. 돌렸는데 돌리다가 무게가 잘못 실려버리거나 아니면 무거운 걸 들어서 돌렸는데 무게중심이 이제 잘못 쏠려서 그대로 그냥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것까진 좋아요. 대부분 이제 문을 개방하고 일을 하시잖아요. 떨어져서 장비에 압사당하거나 머리를 다치셔서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최근에 이제 발생한 거는 철거하는데 건물이 넘어온 거예요. 부신 자리가 옆에서 무게중심이 잘 안 맞아가지고 옆에서 넘어와서 덮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압사당한 경우도 있고. 지금까지 일하시면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 어떤 거 있었어요? 차량이 넘어갈 뻔한 점? 적이 있어요? 그게 만약에 넘어갔었으면은 저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왜냐면 문이 다 개방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문 닫으면 안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되게 많아요. 소리도 들어야 되고. 이제 움직이면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주변에서 이제 신호수분들이 봐주긴 하지만 갑자기 급히 멈추라고 스톱했을 때 이제 들어야 되니까. 문을 다 닫고 일하면은 안 들리고, 사고가 났을 때 문 닫고 그냥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다 그냥 밟아버리면 안 되니까. 더 큰 사고 나요. 그 다음은 작업자하고 소통. 대형 차량일수록 사람하고 일할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차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돼요. 완전히 밀착이에요. 바로 앞에서 일을 하니까. 이 일을 하시면서 내가 이 직업 선택하기 잘했어 라고 생각될 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이 잘 될 때요. 일이 진짜 재미있게 사람들과 막 웃으면서 일이 잘 될 때. 그리고 골목 같은데 아니면 뭐 건물을 짓는데 일을 많이 하는데 딱 지나갈 때 여기 내가 있어. 깨끗하게 돼 있는 모습 봤을 때. 그럴 때 진짜 기분 좋아요. 그럼 반대로 직업 잘못 선택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 때 있었어요? 있었어요. 한번 사업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돈 못 받을 때. 공사는 했는데 그럼 왜 안 주는 거예요? 하도급법이 좀 되게 안 좋은데 하도급을 줬는데 그 하도급 업체가 부도가 났다거나 아니면은 잠수를 탄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일은 했는데 일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일을 한 게 확실한데 작업일보라 해서 건설기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요. 약식 계약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적어서 이제 있어요. 서류가 있는데 하도급이 없으니까 원도급 가서 돈 달라 했는데 원도급도 못 주겠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서류가 부족하다. 지금 법정 싸움 계속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억울하죠. 일은 해서 내 돈 들여서 기름 넣었지, 월급 줬지, 나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못 받으니까 정말 억울하죠. 그게 이제 보통 회사가 부도 났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일 큰 거는 그때죠. 부도 안 나고 안 주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나요? 있기는 있어요. 안 주는. 하긴 그거 못 주는 것 자체가 부도 아니에요? 근데도 공사를 하더라고요. 법정 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억울한 거예요, 진짜 우리는. 그 원도급에서 하도급을 주고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제하도를 줘요. 그러니까 원래 법적으로 그게 안 돼요. 안 되는데 제하도에 또 제하도를 이렇게 막 진짜 악순환인 거거든요. 원도급이 100이라는 공사를 99%를 따서 90% 해. 그러면 하도급은 100에서 99로 줄었다가 또 90으로 줄었어요. 또 제하도를 줘요. 처음에 100이었던 금액이 점점 줄어서 맨 끝에 받는 애는 결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0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공기를 줄여야 돼요, 무조건. 장비 막 돈 막 쪼고 막 단가 막 깎고 막 그래서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가격이라도 일단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정말 악의 고리예요. 악의 고리인데 이게 이제 만약에 잘못되잖아요. 그럼 그 위로 올라가요? 또 올라가요? 마지막에 얘는 나는 다 줬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단계가 많을수록 사고가 날 확률도 사실 커지잖아요. 얘가 망가질 수도 있고 얘가 망가질 수도 있고 얘가 망가질 수도 있는 거고. 리스크가 어마어마하죠. 진짜 막말로 누구 하나 저승 가는 거 그냥 쉬운 거죠.
금액이 작게는 뭐 몇백 단위도 있지만은 금액이 크면 막 몇 억씩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소송 중인 거는 얼마짜리예요? 한 1억 대요 제가 못 받은 금액이. 1억 조금 안 돼요. 한 9천.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지금 못 받고 계신 거예요? 그 회사가 부도났기 때문에? 네. 중간 단계의 회사가 부도났기 때문에? 아니요, 제일 끝에 있는 하도급이 묻어났는데 위에 단계에다 이제 받으려고 했는데 그 위에 단계에서는 아, 나 불법 하도 인정할 테니까 불법 하도 인정하고 영업정지 맞을 테니까 난 못 주겠다. 난 돈 다 줬다 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받아라. 지금 그러고 있는 실정이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 그 마지막에 하도급 받은 사람이 뭐 돈이 많은 사람이고 같으면 진작에 줬겠죠. 그 부도가 안 났겠죠, 그리고. 그렇죠. 부도도 안 났겠죠. 황당한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2년차 때 아 역시 그래도 사업하기 잘했어 생각했다가 그때는 좋았죠. 기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나름 자신이 있었어요. 노하우도 많고 그때는 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와이프 막 흔히 뭐 얘기하는 뭐 가방도 좀 사주고 네. 뭐 남편으로서 좀 어깨 힘도 그렇죠. 남자는 돈 벌면 네. 와이프한테 그런 거 먼저 해주고 네, 싶으니까. 그래서 다 그랬는데 2년 차 때 이제 현장을 잘못 들어가면서 1년 동안 벌어서 적금을 모아놓은 거 다 깨서 다 넣고 막 하다가 연말에 딱 돈을 받아야 되는데 빵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돈은 없고. 자, 눈앞이 깜깜했죠, 진짜. 그쵸, 그때는. 진짜. 눈앞이 깜깜해서 막 어찌 해야 될 바를 몰랐어요. 진짜 막 일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빨리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든 일을 해야 되겠다. 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고생 아닌 고생을 했죠. 와이프도 애 둘째 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여가지고 막 와이프한테 항상 미안해요. 와이프가 고생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뭐 몸으로 때운다 치고 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이 일에 되게 그때 진짜 한 방 제대로 얻어 맞은 느낌? 아, 내 이 일을 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안 생길 거란 보장도 없는 그쵸. 거고. 다행인 게 많이 지금 제도가 개선이 되고 있어요. 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좀 좋아졌다 그래야 되나? 예전에는 안전장치라는 게 없었는데 지금 뭐 보험도 들어주고 이바로 시스템이라 해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면은 매달 돈이 나가는 거를 서울시에서 꼬박꼬박 확인을 해요. 뭐 그런 시스템들이 제대로 하고 이제,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자꾸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그 덕을 저는 봤어요. 그래서 자금순환이 원래 막 2, 3개월씩 있다 돈이 나오는데 그 이바로 시스템 덕분에 자금순환이 좀 빨리빨리 땡겨지다 보니까 다달이 또 나가는 돈도 있고 생활비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몸으로 때운 거예요. 일을 하면서 몸으로 때운 거예요. 돈 빨리 나오는 현장만 막 주변에 물어보고 도와달라고 해서 가서 일 막 열심히 하고 그 돈 가지고 또 생활하고.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 다음에 또 뭐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으세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이런 중장비 운전하는 거였는데 제가 친구들한테 항상 그래요. 저는 꿈을 이루고 산다고. 근데 이제 어렸을 때 꿈을 이뤘잖아요. 그럼 이제 성인이 돼서 꿈은 이제 건설 회사를 한번 내가 운영을 해보고 싶다. 라는 그런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내가 만든 건물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내가 만든 길에서 차들이 안전하게 다니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곁들여져 있는 멋지잖아요. 그렇죠, 멋있죠. 그런 일을 해보고 싶어요. 진짜 건전하게 저처럼 이렇게 부도 맞지 않고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듣고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묻어져 있거든요. 이 건설 현장이라는 게.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참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에서 본 건데 유럽인가 현장에 한 달 이상 일한 사람들은 이름을 이렇게 새겨준대요. 건물에다가 누구누구가 지었음 이러면서 손바닥 명패까지 이렇게 찍어주는 그런 회사가 있대요.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말 감명 깊게 잘 봤어요. 그걸 보면서 가슴이 딱 뜨거워지더라고요. 아, 저거다. 아, 저거는 꼭 한번 죽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다. 저도 얼른 돈 많이 벌어서 저 건물 지을 때 한번 지어주시죠. 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일을 선택하시려는 분들이 있다면은 해주고 싶은 조언 있어요? 정말 매력 있는 직업이고 물론 열정페이가 좀 필요하지만 정년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하는 만큼 가져가요. 물론 상한선은 있지만 혼자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한선 한 2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해요. 한 달에. 내 개인 사업자를 냈을 때. 차도 갖고 있고. 차도 갖고 있고 대신 내 생활이 없죠. 주야로 막 일을 해야 되니까 집 일주일에 2번 들어가요 제가. 근데 그만큼 돈은 돼요. 어떤 뭐 성향이나 이런 걸 타고나야 되는 필요한 게 있나요? 좀 활동적이어야 돼요. 대인관계가 좀 활동적이어야. 어쨌든 이게 계속 다른 작업자분들과도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조종하는 게 너무 좋았다. 그래서 지금 그걸 내 꿈을 이루고 살고 있다. 그 부분이 되게 부러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진짜 그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자부심을 갖고 뭐 물론 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하시더라도 우리 요즘 특히 저희 나이 때 30대 뭐 40대 분들도 그렇지만 되게 힘들잖아요 요즘. 진짜 그렇죠. 주변 보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뭐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그게 아르바이트가 됐든 뭐 막노동이 됐든 하이클래스 일들 뭐 의사 변호사 검사 뭐 이런 거가 됐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생활이 즐겁고 그리고 가정도 행복한 것 같아요. 정말 그 말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디테일한 부분은 많이 설명을 못 드렸는데 카링TV라고 인터뷰를 많이 해서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네. 작년 요맘때 유튜브 영상 올려놓은 거 있어요. 그거 보시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카링TV에 55W 5K라고 3W 이제 그 리뷰한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거. 오늘은 포크레인을 조작하시고 운전하시는 이재성님 모시고 인터뷰 한번 진행해봤고요. 전 다음 인터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르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